네, 안녕하세요, 스님. 너무 영광이지만 이렇게 내놓고 고민을 말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많이 망설이다가 어려운 기회이기에 용기 내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제 고민은 어렵게 취직한 첫 직장이 이제 적성에 안 맞아서 최근에 그만두고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진로에 확신이 들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방 열심히 했다가 금방 무기력해지기도 일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구직 활동에 임해야 하는지 바른 마음가짐을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을 어렵게 구했다. 그 다음에 직장에 적성에 안 맞았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데 여러 가지 망설임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럴 때 내가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다. 이것은 약간 성격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불안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다. 만약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면 이 직장이 잘 안 구해져도 그게 그렇게 괴로움이 안 됩니다. 아마 여기도 원산해보고 저기도 연습해보고 떨어지면 또 다음에도 해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불안증 있는 사람은 그 원산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안 되면 어떨까? 또 안 되면 어떨까? 또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적성이 좀 안 맞아도 이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은 어떠냐? 뭐 좀 안 맞아도 먹고 사니까 살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다녀야지. 이렇게 주로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적성이 안 맞다, 적성이 안 맞다, 못 다니겠다. 이것도 불안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어떠냐. 다니다가 뭐 사람도 안 맞고 적성이 안 맞으면 직장을 그만둬버려요. 그만두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에이, 다니다가 안 맞아가 내 때려치웠다. 이러고 뭐 며칠 놀다가 딴 데 또 알아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 또 이렇게 새로운 직장 구하는 거를 또 불안해한다. 지금 질문의 요지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을 어렵게 구했다, 적성에 안 맞았다, 그만뒀다,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렵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한다면 이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직장이 구해져도 문제고 안 구해져도 문제고 다녀도 문제고 그만둬도 문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이 심리적인 불안증을 치유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직장을 다녀도 괜찮고 적성이 좀 안 맞아도 괜찮고 뭐 다니다가 성질 나면 좀 그만둬도 괜찮고 좀 놀아도 괜찮고 뭐 남자친구가 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어떠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없다고 문제가 되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또 안 맞아서 문제가 되고 또 그만두면 또 아쉬워서 문제가 되고 그럼 이러면 이거는 남자친구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증이 있구나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참 조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잘못 조언하면 나보고 뭐 환자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기분 나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문즉설은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을 구하고 어떤 거 이런 거보다는 이 병원에 가서 자기 상태를 지금 스님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의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조금 이 안정이 되면 어떠냐. 직장을 없이 있어도 괜찮고 직장을 구하는 과정도 뭐 원서 쭉 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또 새로 내고 이것도 크게 괜찮고 또 직장이 다녀지면 또 다니는 것도 괜찮고 적성이 좀 안 맞아도 괜찮고 뭐 안 맞으면 에이 때려치워도 에이 남이 뭐 직장 없어 어떡하나 도저히 내가 안 맞아서 못 다니겠더라 그래서 그만뒀다 뭐 딴 데 또 알아보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직장을 구하느냐 없느냐 구하는 게 어려우냐가 핵심이 아니라 젊은 자는 지금 심리적 불안 상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걸 먼저 해결을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 얘기 듣고 자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실 오랫동안 이제 제 정신적인 상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몰랐다가 스님 강연이나 불교대학 다니면서 이제 많이 제 상태를 인정하고 그런 상태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은 했는데 스님이 찝어주시니까 확실히 그렇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거나 창피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벌한테 쏘이거나 안 그러면 지네한테 물리거나 뭐 낯질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거나 이래도 병원에 가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도 병원에 가는 게 없고 그럼 객기 들었다, 귀신이 들었다 이래가지고 막 시골식으로 거의 좀 미신식으로 처방도 내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벌의 소리도 다 병원에 가고 지네한테 물려가 퉁퉁 부어도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 정신적인 불안증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항상 방치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 와 그러노.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악화되면 어떠냐. 귀신이 들었다. 미쳤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정신적인 것도 꼭 같아요. 우리 왜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고장나는 거 있지만 소프트웨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치료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백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이 육체도 병들지만은 정신도 어때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고장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방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는 2500년 전부터 우리가 괴로워하는 건 이거 자체가 정신적 질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모가 죽었다고 한 거나 아주 슬픈 사람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얘기하고 들으면 나도 슬퍼지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앞 사람이 감기가 들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같이 살면 내가 뭐다? 바이러스가 감염돼가 나도 감기 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런 슬픈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약간 슬퍼도 그 사람하고 대화가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어떠냐?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집에 와서 자기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기도 집에 와서 잠 못 든다. 이거면 일종의 정신적인 전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치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산후의 우울증이다, 애인하고 헤어졌을 때도 보통은 이제 슬프면 그것도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거 가만 놔두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낫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뭐라 그래요?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년 걸려서 낫는 것보다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 빨리 낫죠. 감기 걸려서 병원에 안 가도
얼마든지 좀 뭐 1주, 2주 지나면 낫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한 3, 4일이면 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너무 병원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병원에 너무 안 가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병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러고 주로 이제 그 불안증이니까 약이란 게 따로 없습니다. 뭘까? 안정제. 그 안정제 조금 먹으면 심리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불안한 상태가 훨씬 적어진다. 근데 이런 이제 불안증은 계절이 바뀔 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제 충격이 일어나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시험에 떨어졌다, 뭐 애인하고 헤어졌다 이럴 때 이제 약한 사람은 심하게 나타나고 건강한 사람은 잠시 나타나다가 또 멀쩡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조금 그거를 치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한번 진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뭐 큰 문제 없다 하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럽니다. 네, 스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괜찮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다행이다 이러고 또 문제가 있다 하면 발견된 건 좋은 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간단한 치유를 받는다. 그럼 자기 상태 같으면 이게 뭐 완전히 일반적으로 옛날식으로 얘기하듯이 정신질환이다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뭐 완전히 뭐 결핵이다 무슨 병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감기 증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치료와 관리, 병원 의사와 상담해서 관리를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제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애인이 있든지 없든지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뭐 조금 뭐 외롭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이루고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수행 법회에서 화가 너무 많다는 분께 스님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듣고 최근에 저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일을 할 때나 이럴 때 화가 너무 많이 나고 평소보다 마음이 너무 불안정한 게 제가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몇 번 망설이다가 저도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가벼운 약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화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평소에 의욕이 없고 하고 싶은 게 너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제가 그냥 게으르기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제 그런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런 거였다는 걸 알고 약을 줘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먹었는데 처음에 약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3일 먹으니까 바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좋아지고 들뜨고 이런 게 아니라 평소보다 낫고 그리고 인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밖에 나가서 뭐 평소에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인제 한 2주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저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한 병원을 2번 정도 더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약이 효과가 빨리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경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약을 먹거나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인제 마음을 봐가면서 감정을 봐가면서 "힘들면 다시 와라." 이렇게 의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 말씀 듣고 병원에 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너무 좋아져 가지고 질문자님께서도 혹시라도 망설이신다면 한번 가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가족 중에 회사 직원 중에 동료 중에 다 괜찮은데 한 명이 날 눈에 거슬린다. 이러면 수행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 한 명만 내가 잘 봐주면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는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니까. 학교 선생님을 한다면 아이들 다 30명 다 괜찮은데 한 애 때문에 도저히 수업하기 힘든다. 그러면 내 수행의 과제를 삼아라. 이런 얘기예요. 저 한 명만 내가 극복해내면 내가 모든 사람과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마음을 더 크게 내라. 이래 말할 수 있고 2명하고 얘도 보기 싫고 쟤도 보기 싫다. 이래 2명 정도가 걸리면 조금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야, 이거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관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3명 정도다. 얘도 보기 싫고 얘도 보기 싫고 얘도 문제고 얘만 보면 화가 나고 쟤도 화나고 가족 중에도 엄마 싫고 아빠도 싫다. 이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3명이다. 그러면 이래 자가진단의 원리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게 걔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극복하면 내 자유에 도움이 되니까 수행의 과제로 삼는다. 2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쟤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는 없나 이렇게 좀 점검이 필요하고 3명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 내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일단 해본다.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원에 가서 만약에 약을 먹는다 그러면 이게 안정제니까 많이 졸립니다. 당연히. 그리고 멍해집니다. 낮에도 졸리고 그래서 먹다가 관둬버리는데 이제 효과가 어떠냐는 아직 이 신경정신과 같은 거는 이 학문이 이게 우리 이 육체를 다루는 병처럼 그만큼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서양의 의학이 이 프로이드의 이 꿈의 해몽부터 시작해서 아직 한 150년 역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진척이 됐지만은 아직도 이 발전 속도가 늦다. 그리고 이 심리하고 이 육체의 관계를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약물에 의한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 육체의 어떤 병으로 정신적인 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서양 의학이 월등하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너무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이 정신질환이 나타났다 할 때는 이제 응급으로는 이제 이 약물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원인이 몸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와서 몸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응급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장기적 치료로는 반드시 트라우마라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해야 이제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응급 치료는 병원에 가서 하고 약을 먹으면서 정신적인 치료를 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어떤 병에는 완전히 치료돼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치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완치는 안 되지만 더 이상 악화를 막아주는 치료법. 이것도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도 계속 악화는 되는데 악화되는 속도를 어때요? 늦춰주는 치료. 이것도 다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치료라 그러면 무조건 다 낫는 것만 자꾸 치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낫는 치료도 있고 현상 유지하는 치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나 이런 데서 약을 먹으면 완치가 안 되더라도 이 만성이 되면 완치는 잘 안 됩니다. 그러더라도 뭐는 막아준다? 자살은 막아줍니다. 충동적 자살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확 충동에 의해서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자살은 막아줍니다. 약을 먹으면. 근데 대부분 이제 약을 먹다가 약을 딱 끊다가 어느 순간에 충동이 일어나면 자살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을 현대의학이 이루는 성과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옳지가 않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갈등과 충격 속에서 힘든 사람은 이제 자가치료, 자기가 자기를 치유한다. 이게 이제 수행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옆에서 약간 도와줄 뿐이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이런 불안증이 나타나는 거는 상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가치료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있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약물치료를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병의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조금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행을 해 나가면 훨씬 치료 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해 주신 분 정말 아주 좋은 사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한 번 더 얘기하실 분이 있을까요? 네, 스님 말씀할 수 있게 바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회사 다니고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스님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스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기에 병원 가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하고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받아들이기가 잘 안 됐는데 다음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서 아니면은 아닌 거대로 좋고 맞으면 빨리 발견해서 좋고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스트레스 검사 한번 받았었는데 그냥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 약간 마음의 감기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그때 생각하는 거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때 말씀해 주셔서 그거 생각 바꾸는 연습 그런 거 조금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며칠 하고서는 그냥 바로 바뀌어서 따로 병원 찾아가거나 하진 않았고 그 이후로 계속 정진하면서 생각 바꾸는 연습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너무 좋아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초기 증상일 때 이렇게 치료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간단한 치료로서도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나아가 이제 만성화 시키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만성화돼 버리면. 그래서 가능하면 감기 들었을 때 뭐 치료 안 하고 나놔도 대부분 다 낫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뭘로 전이합니까? 폐렴으로 전이하면 이제 생명이 위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런 것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어릴 때부터 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아동 심리 치료 이런 거 있어가 어릴 때 발견하고 이러는데 그걸 애들이 뭐 문제다, 애가 문제다 이렇게 해가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사춘기 때 발병을 하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사춘기 때 치료해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결혼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발현되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병을 인정하면 저 인간이 그럼 괜찮다는 거 아니냐. 내가 문제란 거 아니냐. 이런 이해관계가 딱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제3자가 얘기해도 어렵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당사자가 얘기하면 절대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항상 조금 문제가 있으면 가서 테스트, 검사해보고 조기 발견을 하고 아니면 얼마나 좋아요. 다행이네 이렇게.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엔 꼭 아파야 병원을 갔는데 요즘은 정기검진 해가지고 새로운
작은 병을 발견하기도 하고 미리 치료하고 이러니까 정신건강 요즘 젊은 사람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거의 만약에 대학 신입생이다 그러면 열에 2명 정도는 초기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몸에 병나듯이 가볍게 생각하고 가서 테스트하고 체크하고 관리를 잘 하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연애에 실패했기 때문에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며칠 가다가 말면 막 그런 충격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지속이 되면 대부분 그 뿌리는 불안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병이 걸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 걸리면 그것 때문에 하지만은 내가 면역력이 약한 것이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떤 계기로 해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고부터 그랬다. 그 사람하고 싸우고 나서 그랬다.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부터 그렇다. 자, 부모 상담해보면 청소년 중에는 대부분 학교 다니다가 이런 게 발병하면 부모들이 대부분 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 애가 어떻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발병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만성화된 그런 거를 제가 느끼고 있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스님 말씀대로 치료의 문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금 치료받으시고 우리 건강하게 봅시다.